더러운 쓰레기잖아. 제발 그 책만은 버리지 말아다오. 나의 M과의 마지막 약속인데, 제발. 저는 그 애절한 목소리의 주인을 돕기 전까지 제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뀔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한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낡은 책을 복원하는 일을 하는 27살 계약직 사서 박소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죠. 저에게 낡고 버려진 책을 되살리는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잊혀가는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내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도서관 주변을 맴도는 한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책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남루한 행색으로 매일같이 도서관 주변 폐지함에서 낡은 책들을 주워 모으시는 분이었죠.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다른 폐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버려진 책에만 집착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낡고 오래된 것들에 유독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계실까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잊혀가던 할아버지와 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몇 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할아버지도 계실까 싶어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지함 옆에 쓰러지듯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품에는 낡아 빠진 시집 한 권을 보물처럼 꼭 껴안고 계셨죠.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규정상 외부인을, 그것도 노숙인을 도서관 안으로 들이는 건 해고 사유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내일은 우리 도서관에 거액의 발전 기금을 기부할 젊은 기업가 마이다스 테크의 차민준 대표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얼어붙은 사람을 눈앞에 두고 규정만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눈을 피해 도서관 지하 1층, 저만 사용하는 낡은 도서 복원실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급히 히터를 켜고 따뜻한 율무차를 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맙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낡은 시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눈 오는 날의 약속이라는 제목에 이제는 출판되지도 않는 아주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나의 영원한 M에게라는 글씨가 아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소혜 씨,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조연수 관장이었습니다. 아니, 박소혜 씨 제정신이야? 내일 차민준 대표님 방문하시는 거 몰라? 이런 냄새나는 사람을 신성한 도서관에, 그것도 복원실에 들이다니. 관장의 고함에 할아버지가 놀라 몸을 떨었고 손에 들고 있던 시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할아버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하지만 밖이 너무 추워서 이대로 두면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제 변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변명 집어치워. 당신 계약직이야.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어? 조 관장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시집을 발로 툭 찼습니다. 이런 더러운 책은 또 뭐야? 어디서 쓰레기를 주워와서는. 그는
보란 듯이 시집을 집어들어 복원실 한쪽에 쌓여 있던 폐기 도서 카트에 던져버렸습니다. 폐기 도서 카트는 다음 날 아침 곧장 소각장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카트를 향해 애타게 손을 뻗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내 약속? 알아들을 수 없는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절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관장은 코웃음 쳤습니다. 약속은 무슨? 당장 보안팀 불러서 이 사람 끌어내. 그리고 박소혜 씨, 당신은 내일 아침부로 해고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할아버지를 양쪽에서 붙잡아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항도 못한 채 폐기도서 카트를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과 분노에 눈물이 핑 돌았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집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도서관.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하 보건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폐기 도서 카트 맨 위에 던져져 있던 첫눈 오는 날의 약속이라는 시집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고 통보를 받고 쫓겨나듯 도서관을 나오면서도 저는 반드시 이 책을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쫓겨난 바로 다음 날 도서관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기로 한 마이다스 테크의 대표 차민준이 방문했기 때문이었죠. 조연수 관장은 온갖 아첨을 떨며 그를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저희 도서관의 무한한 영광입니다. 하지만 차민준 대표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부 행사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조 관장님, 기부건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혹시 제 할아버님 못 보셨습니까? 네, 할아버님이라니요? 설립자님 말씀이십니까? 차민준 대표의 할아버지는 바로 이 한국대학교를 설립한 전설적인 인물, 차영석 명예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상태였죠.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제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러 도서관에 가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조연수 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어젯밤 자신이 경멸하며 내쫓았던 그 책 할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거겠죠. 혹시 허름한 행색의 낡은 시집 한 권을 들고 있는 노인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첫눈 오는 날의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억 같은 책이죠. 차민준 대표의 이 말은 조 관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말까지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의 불안한 눈빛을 읽은 차민준 대표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제자 도서관 내외부 CCTV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동선 파악이 우선이니까요. 보안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어제의 모든 기록이 고스란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 차민준 대표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 후문 폐지함 옆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의 할아버지 모습을 발견했죠. 화면 속에서는 곧 제가 나타나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부축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나마 차민준 대표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조연수 관장이 나타나 할아버지와 저에게 고함을 치고 할아버지가 소중히 들고 있던 첫눈 오는 날의 약속 시집을 빼앗아 폐기 도서 카트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안 요원들을 시켜 할아버지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차민준 대표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연수 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분이 설립자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닥쳐. 그래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저 직원은 어떻게 했지? 그리고 저 책은 내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은 어디에 있나? 조 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박소의 사서는 어제부로 제가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담긴 폐기 카트는 오늘 아침에 소각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소각장이라고? 차민준 대표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기억이, 할머니와의 유일한 약속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는 망연자실하게 스크린을 다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눈에 마지막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해고당한 제가 모두가 떠난 뒤 홀로 지하로 내려가 폐기 카트에서 바로 그 시집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고 도서관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였던 거죠. 저 직원 박소희, 지금 당장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그의 절박한 외침이 도서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저는 해고의 슬픔을 달래며 가방 속에 있던 낡은 시집의 주인을 어떻게 찾아줘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든 낡은 시집을 만지작거리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면서도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소혜 씨 맞으십니까? 마이다스 테크 차민준 대표님 비서실입니다. 대표님께서 박소혜 씨를 긴급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차민준 대표, 어제 조 관장이 그토록 벌벌 떨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왜 저를?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어제의 일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는 걸까? 온갖 무서운 상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제 품에는 이제 할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는 낡은 시집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약속 장소는 마이다스 테크 본사 최상층에 있는 대표이사실이었습니다. 거대한 빌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CCTV 영상 속에서 봤던 젊은 대표 차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예상했던 질책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직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손자의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소혜 씨 어제 제 할아버지를 도와주셨더군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인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시집을 조심스럽게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민준 대표는 마치 성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시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책을 펼쳐 첫 장에 적힌 나의 영원한 애매게라는 글씨를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M은 저희 할머니의 이니셜입니다. 성함이 명이셨거든요. 이 책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할머니께 처음으로 선물했던 책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이 책을 당신의 분신처럼 여기셨죠. 저는 숙연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책을 어제 조 관장은 쓰레기라며 내던졌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민준 대표가 책장을 넘기던 중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소혜 씨는 책을 복원하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책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시집의 각 페이지 귀퉁이마다 아주 희미하게 연필로 눌러 쓴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은 흔적이었죠. 저는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특수 라이트를 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푸른빛이 책을 비추자 마법처럼 희미한 글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주소, 지금은 사라진 찻집의 이름, 공원의 벤치 번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낙서가 아니에요. 기억의 조각들이에요. 차민준 대표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책을 지도 삼아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순서대로 다시 찾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 책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례길이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단서가 바로 우리 손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책 속에 적힌 주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 헌책방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 케이크를 좋아했던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가 매일 들렀다는 작은 빵집을 찾아냈습니다. 빵집 주인은 할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오늘 새벽에 오셔서 한참 동안 가게 앞만 바라보다 가셨어요. 우리는 희망을 품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책에 적힌 공원의 벤치, 할머니의 모교였던 여고의 담벼락, 두 분이 첫 데이트를 했다는 낡은 극장 앞까지. 할아버지의 발자취는 도시 곳곳에 아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대학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지금은 운영을 멈춘 낡은 천문대였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청혼하신 곳입니다. 첫눈이 오는 날 이곳에서 영혼을 약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천문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돔 아래 거대한 망원경 앞에 할아버지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는 마치 별이라도 보려는 듯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민준 대표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손자와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첫눈 오는 날의 약속 시집을 바라보았죠. 할아버지의 눈빛은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완벽한 재회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사히 찾은 후 차민준 대표는 가장 먼저 한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대한 모든 기부 약속을 철회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설립자를 내쫓았던 조연수 관장은 당연히 파면되었죠. 하지만 차민준 대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뒤 저를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박소혜 씨,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이 낡은 책 한 권이 수백억짜리 건물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책만 보관하는 도서관이 아닌 할아버지의 시집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잊혀가는 기억과 사연을 수집하고 복원하고 영원히 보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억 보관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장으로 박소혜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중책을? 박소혜 씨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과 잊혀가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기억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분이죠. 저희 할아버지의 기억을 지켜주셨듯이 이제 세상의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지켜주십시오. 몇 달 후 서울의 중심가에는 명의의 서재라는 이름의 특별한 기억 보관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관장이 되어 저처럼 잊혀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길 위에서의 작은 선행은 한 사람의 마지막 기억을 지켜냈고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